살고 싶나? 그러면 살려드릴게. 연락주세요. 오늘도 안녕 못 사시죠? 신면차 형사 전문 변호사 박변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던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밤늦게 성범죄 사건 상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밤늦게라서 잠깐 상황을 들어보고 그 다음날 바로 사건 상담을 했고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 이거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성범죄에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우리가 줄여서 이제 성폭법이라고 합니다. 성폭법상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다가 협박, 거기다가 또 추가적인 여죄까지 추가되는 그런 범죄로 고소를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소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의뢰인이 성폭법상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하고 그걸 협박을 했었는데 어떤 피해 여성 A씨가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핸드폰을 압수당했는데 그 핸드폰에는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된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뭐냐, 다른 여성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아시죠? 딥페이크 합성 사진들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까지 조사를 받게 되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직접 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라서 이 사건의 좀 중요성 때문에 직접 상담을 3시간 정도 했고요. 3시간 동안 상담 내용을 쭉 들으면서 다행히 기존 판례와 사안에 맞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상대방 피해 여성과 합의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라고 하는 건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찾아내는데, 그 부분에서 그 당사자 젊은 남성과 부모님이 같이 오셨는데 부모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수임료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부모님과 그 당사자 모두 어떤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하면서 좋다, 진행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갔고, 그 다음 날도 당사자 측과 경찰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저런 대응 방안을 상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상담하고 나서 이틀째 날에 갑자기 그 부모님 측에서 연락이 와서는 수임료를 더 싸게 하는 로펌이 있어서 그쪽에 의뢰를 좀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임료를 도대체 얼마를 얘기하느냐라고 들어보니 수임료가 저희보다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초동에서 정상적인 로펌, 그리고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춘 로펌들은 서로 이름 들으면 웬만큼 알거든요. 어떤 로펌에서 이 정도 금액을 받고 성범죄 사건 2개를 동시에 하는데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받는다, 그건 해석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 받은 돈만큼만 업무를 하고 결국에는 수사 단계에서 못 맞고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에서 합의해서 처리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도 아무래도 그쪽 로펌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면서 당장에 수임료가 싼 그쪽 로펌을 선택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저희 보고도 좀 수임료를 낮춰달라 이런 뜻이었는데 단호히 거절하고, 그 수임료로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로펌의 변호사들이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임료를 많이 받는 변호사에게 무조건 맡기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내는데 유리한가요? 아니죠. 의사든 변호사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죠. 자, 하지만 서초동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로펌들, 검증된 로펌들이 있습니다. 그런 로펌들에서는 적정 수임료라는 것이 있고, 그 적정 수임료를 크게 벗어나는 좀 적은 명가의 그런 수임료를 제한하는 곳이 있다면 그건 적정한 수임료를 받아야 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실력 있는 로펌에서 그 수임료보다 낮게 받았다, 그러면 그 정도 업무량을 가지고 그 정도 결과를 내기 위해서만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정도 수임료를 받고도 나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착오하는, 사건 경험이 별로 없는 변호사님들이 그런 수임료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는 건 아니지만 적정 수임료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수임료를 제한하는 곳이 있다면 그건 좀 위험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해 주신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네, 그 사건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로운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정 부분의 수임료 이하를 받고는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인가 2달 뒤쯤에 그 당사자분 측에서 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사건이 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좀 맡아주실 수 없느냐 이렇게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어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상담을 했을 때 그 당시보다 너무 안 좋게 상황이 진전이 돼 있었고 이미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수입되더라도 처음에 수임 제한했을 때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지금 많이 늦었다, 어렵습니다 라고 수임 제한을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변호사님이 다시 맡아서 했으면 더 나은 결과를 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인 구조를 충분히 짰고 어떻게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돈 주면 다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변호사도 전문직이고 지금 윤리란 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 준다고 다 할 건 아니고요. 다만 저는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사건을 담당했던 그쪽 로펌에 이미 수천만 원의 수임료가 발생해서 그분들이 돈을 지불했어요. 근데 저한테 또 오면 또 수천만 원의 돈을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재판에 넘겨지고 합의를 하고 하는 경우에 또 합의금이 필요할 텐데,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돈을 출혈하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로펌이 실력이 없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돈을 좀 아껴서 잘 처리해라 라고 안내를 해드렸던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그것도 중범죄, 중강간, 강간, 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이런 사건들은 되게 중요한 범죄거든요. 다 구속사건입니다. 이런 구속사건이 발생했을 때 돈을 아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노력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돈과 노력을 아껴서 어떻게 잘 설명하면 내가 감옥 안 가겠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접한 수사기관은 구속을 목표로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얕보면 안 됩니다, 사건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범죄 사건, 중강간, 강간, 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사건 등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집에 불이 났다, 불이 크게 났다, 내가 소방호스로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끕니다. 119 신고해서 소방차 와서 물을 최대한 다 뿌려서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집이 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불을 다 꺼야지 내 이웃집으로 번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더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내가 적어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성범죄 사건, 특히 중요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계시다면 잘 들으세요. 살고 싶나? 그러면 살려는 드릴게. 연락 주세요. 박변입니다.